안녕하세요. 밖에서는 잘 나가는 변호사, 집에서는 오빠 기나 죽이는 나쁜 딸 취급을 받는 40대 여성 박현란이라고 합니다. 제 자랑 같지만 저는 제 나이 때 흔치 않은 여자 변호사입니다. 제 직업을 들으면 사람들이 와 하면서 부모님이 엄청 개방적이고 선진적인가 봐요 하는데 개뿔 뜯어먹는 소리죠. 어릴 적부터 유난스러운 할머니 때문에 저하고 오빠는 같은 상에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간신히 달고 나온 오빠 아랫것이 떨어진다나 어쨌다나 할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오빠 이렇게 먼저 먹고 엄마하고 저는 남은 반찬 설거지 겸해서 먹었습니다. 어른들이 이러니 오빠는 개 망나니에 세상 무서울 것 하나 없는 호랑말구 불순문자로 자랐는데 저 대학 다닐 적에 할머니 돌아가시고도 여전합니다. 할머니에게 오냐오냐 떠받들어지며 자란 아버지가 집안 분위기 그대로 이은 것이었죠. 사실 저는 살려고 공부를 했습니다. 보아하니 아버지 사업 망하면 바로 돈 벌어오라 밖으로 돌릴 게 저일 것이 뻔해서였죠. 드라마에 나오는 마트나 공장 취직 그런 것 말입니다. 오빠는 공부하려고 책만 펴면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픈 희한한 병을 앓고 있었는데 제가 보기엔 질랄병이 분명한데 할머니는 그럴 때마다 하지 말라고 우리 장손 죽는다고 말리며 편들었습니다. 할머니, 나는 글자만 보면 머리가 깨질 것 같아. 배도 아프고. 어쩌지? 아이, 숙제해 가야 되는데. 근데 머리가 깨질 것 같아. 눈도 막 안 보이고, 아이고, 웬일이야, 더가. 그럼, 하지 마. 내 싸둬버려. 내가 내일 선생한테 전화 넣을 테니까 이리 와서 누워. 뭔 병이 있나. 한창 뛰어놀며 건강한 녀석이 이렇게 약골이 됐을꼬. 밖에 나가 놀랴? 싫어? 어허, 아프긴 아프구만. 이리 와, 할미가 사탕 줄게. 아무 생각도 말고 테레비 보며 놀아. 하도 성격이 지랄스러워서 동네 애들하고 대판 싸운 이후로 아무도 오빠와 놀아주지 않아. 그런 걸 진짜 아파서 밖으로 안 나가는 줄 아는 할머니는 제가 공부 잘하는 것 가지고도 타박이 심했습니다. 저 기집애가 지 오빠 공부머리 쏙 뽑아간 게야. 에이 쓸데없는 것. 남자인 덕이가 머리가 비상하고 기집애는 그냥 수도분하면 좀 좋아. 기집애가 맨날 100점 받아오면 뭐해. 하나 쓰잘데기 없는 것을. 저건 시집가면 땡이야.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지. 뭐하러 돈 들여 가르쳐. 세상이 좋아져 여자가 고등학교까지 가는 것도 꿈만 같구만. 할머니, 정말 후지고 시대에 뒤떨어지셨네요. 세상은 진작부터 천지개벽했어요. 아들 두면 버스 타고 딸 두면 비행기 타고 여행한다잖아요. 기집애는 시집가면 땡이다? 그거 할머니 얘기 아니에요? 할머니야말로 시집와서 끝발 좀 있었으면 친정도 돕고 자주 찾아보고 했겠죠. 근데 여러모로 포지션이 영 별로라 못한 거예요. 한마디로 친정까지 챙길 주제가 못 돼서. 아주 옛날에도 양반과 아내자들은 친정 엄청 들락거리고 서로 사돈 챙기고 그랬다잖아요. 시집 가면 그 집 귀신이네 마네 하면서 뚝 끊기는 거 결국 다 본인이 변변찮아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 저거 말하는 본세보라며 거품을 뽀글뽀글 무시는 할머니 보고도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전국을 찔려 그런 게죠. 저는 우매하고 무식하며 같은 자손에게마저 차별을 자행하는 할머니 같은 사람 싫습니다. 억울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법을 공부하겠다는 소신으로 법학도가 된 것은 우리 집구석에서는 통하지 않는 정의와 보편적 인간의 도리에 목마른 제가 판 우물이었습니다. 사실 법학과 지원했을 적에도 욕을 얼마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저거 팔자가 사나워. 얌전히 살림 배우는 데 들어가서 잘 배워 시집갈 생각은 안 하고 뭐 억울한 사람 편에 서고 정의를 바로잡아. 지가 뭐라고. 차라리 덕이가 양복 쫙 빼입고 변호사 되면 몰라. 저것이 날뛰니 영 공부에 취미 못 붙이고 장사나 하는 거 아냐. 이름을 잘못 지었나벼. 란이라 지어놓으니 난잡하게 저렇게 설치고 있잖아? 그냥 현순이라고 지을 것을. 애미 저것이 허난 서론 어쩌고 하는데 깜빡 넘어간겨.
우리 현덕이 장사 잘하는 것 봐. 저것만 없었으면 이 나라 들썩일 위인이 됐을 텐데 말이오. 기빨린겨 저 계집애한테. 저보다 4살 많은 오빠는 공부는 죽어라 싫어하는데 돈복은 있는지 가게 열자마자 대박을 쳐서 돈을 참 잘 법니다. 게다가 집에서는 나 잘났어 뻗대면서도 손님들한테는 솜사탕처럼 살살 녹는 이중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죠. 돈 벌려면 무슨 짓을 못하냐는데 대학 간신히 들어갔다가 군대 갔다 와서 자기 마음대로 자퇴하고 학비 빼돌려 차린 허물어져가는 가게벌이가 어지간한 대졸 대기업 사원보다 더 많았습니다. 곧 죽어도 오빠 편인 할머니와 아버지에 비해 엄마는 오고 가는 성토에 드러내놓고 제 편을 들어주진 못하지만 아버지를 살살 구슬려서 제가 하고파 하는 것을 하게 해주십니다. 덕분에 저 역시 드러내지는 않지만 엄마의 편으로 살고 있지요. 법 공부하려면 대학 보내지 말라는 엄마에게 포섭당한 아버지가 살살 구슬려 간신히 법대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집사람이 그러는데 장사 잘 되면 그렇게 주변에서 방해하고 그런다네요. 그럴 때 법물이라도 먹은 놈 하나 집안에 있으면 대처하기도 편하고 얕보이질 않는데요. 하긴 저기 삼거리에 20년 된 설렁탕집 주인 죽고 아들이 유산 받으면서 나가라에서 찍소리 못하고 쫓겨났잖아요. 가게 알아본다고 붕 뜬 사이에 직원들 싹 포섭해 설랑은 지가 차려서 원래 주인인 척 장사해 먹는다네. 나는 몰랐어요. 그런데 집사람이 그렇다고 일러주잖아. 현덕이 그렇게 주인한테 쫓겨날 적에 그래도 현란히 저것이 법 공부 좀 했다고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그러네요. 듣다 보니 그럴싸하고. 곧 죽어도 못마땅해 하시던 할머니는 저 2학년 때 돌아가셨고 저는 더욱더 눈에 불을 켜고 공부를 했습니다. 법 공부만이 아니라 어디 정말 변호사가 되어 여전히 딸이라고 무시하는 아버지 콧대도 꺾고 엄마 길을 살려줄 생각으로 말입니다. 할머니는 팔자 세다고 하지만 저는 집에서만이 아닌 학창시절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하며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어서 이런 학교 폭력이나 청소년 범죄 쪽에 국선 변호인으로 뛸 의향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남의 억울함만이 아니었던 저의 졸업 후 동네 각설이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씻는 시간까지 아끼며 변시 준비를 해서 결국 1년 만에 합격을 했습니다. 꿈만 같았지요. 그리고 저는 저를 이렇게 이갈기한 왕따 주동자를 만나는데요. 여러분,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 원수는 우리 오빠 팔짱 끼고 나타나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당시 오빠가 3번째 가게를 열면서 돈을 무더기로 벌 때였습니다. 그리고 중학생 때 자기 돈 훔쳐갔다는 억울한 누명을 씌운 기집애는 어릴 적에 어린이 프로에 출연하기도 한 아역배우였습니다. 성격이 개떡 같고 그의 엄마도 개떡 같아서 방송계에서 팽 당했다는 그녀는 당시 우등생이었던 저를 괜시리 못마땅하게 봤는지 제 책상에 자기 지갑 넣어놓고 도둑으로 몰았습니다. 역시 같은 패거리 수준 똑같은 것들이 내가 가방을 뒤져서 가져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고요. 하지만 연기들이 영 어설퍼서 심증으로 제가 누명을 쓴 것은 바보가 아니라면 눈치챌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날 때마다 도둑년이라고 꾸준히 외쳐댔던 인간 같지 않은 것이 제 올케가 되겠다고 맑은 얼굴을 들이밀고 찾아왔을 때 저는 법은 개뿔, 몽둥이가 있다면 쥐어 패고 싶은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어머, 우리 새언니 올케 사이로 만날 줄 누가 알았겠니 현란아. 오빠한테서 네 이름 듣고 얼마나 놀랐게? 공부 잘하더니 변호사 됐다며? 그래, 넌 달라도 뭔가 달랐어. 중학교 때부터. 오기 전에 제주 넘기를 얼마나 했는지 평범한 사람인 척 인사를 건네는 모습에 변호사고 뭐고 다 때려치고 뒹굴고 싶어졌는데 주제에 또 얘네 엄마가 오빠 학력 가지고 트집 잡으니 부모님 보기 전에 먼저 날 잡아 만나달라는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어려운 부탁한다고 해서 나갔더니만 내 원수 데리고 와서 죽어도 결혼할 거라고 두 손 꼭 잡으며 애가 다른 오빠도 그렇지만
우리 옆자리 남자들과 시선 주고받으며 우리 오빠가 너무 좋다는 이 기집애 하는 꼴이 같잖아서 그 자리에서 빵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게다가 화장실로 열 시키러 가는 저를 따라와서 살살 긁는 바람에 그만 제가 변호사로 해서는 안 될 짓을 해버리고 말았는데요. 야, 이 도둑년아. 내 지갑에 손댄 것도 내가 선생한테 안 꼰지르고 봐줬는데 우리 엄마 만나달라는 부탁 하나 못 들어주냐? 표정이 왜 이래? 내가 웃고 있는데 감히 니까짓게 인상 쓰고 있어? 나도 네가 동생이란 거 알고 재수 더럽게 없다 하고 있었어. 하긴 그 면상을 해서 손버릇이 그 지경이면 살려면 공부해야지. 웃겨. 주제 변호사? 네가 그럴 자격이나 되냐? 애들한테 말해주면 애들 바닥 뒹구를 거다. 변호사 참 쉽네. 아무튼 군소리 말고 오빠가 약속 잡는 날 나와. 내가 입 다물어주는 은혜에 보답해야지. 나 니네 오빠한테도 네가 도둑질했다는 얘기 안 했거든? 변호사 체면이 있지. 단둘이 있게 되자 본색을 드러내는데 세월이 지나도 삐뚤어진 성격은 여전했습니다. 왜? 말해보지 그랬어? 그거 네 패거리가 이미 선생한테 이실직고 했어. 네가 눈 찡긋거리길래 편들어준다고 무조건 자기가 봤다고 했다고. 언제적 얘기를 하고 있어 얘가. 양심의 털이 아주 무숭무숭하네. 야, 그거 공소시효 아직 안 지났어. 허위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공소시효 기간은 7년이지만 네가 주워 섬기는 한 늘 현재 진행형이지. 지금 나한테 이지랄 하는 것은 협박죄에 준하고 비록 무기는 안 들었지만 나는 트라우마에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있거든. 솔직히 난 네가 무죄든 유죄든 상관없고 실습하는 셈 치고 네가 하는 말마다 고소장 날려볼까? 어디 경찰서 쫓아다니며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시달려볼래? 너 괴롭히는 게 목적이라면 내 전공 살리면 되지만 나는 너하고 엮이기 싫어. 더러워서. 더구나 우리 엄마 아버지 며느리로 네가 들어오는 것은 결사 반대고. 그러니 알아서 꺼져. 그랬더니 다짜고짜 지성질 못 이기고 머리채 잡는데 꾸릴 것이 없던 저도 마주 잡았습니다. 제가 공부만 한 범생인 줄 알아본데 TV만 틀어도 별 3개, 라디오만 틀어도 별천지 노래 나오는 세상에 내 의지로 공부하겠다고 없는 걸로 치고 재미도 없는 법전 후벼판 독한 년입니다. 커피 타 마시는 시간마저 아까워 집에서 보온병에 커피 타서 마시던 저를 우습게 본 겁니다. 이미 중학교 때부터 발랑 까져가지고 엉덩이 흔들며 클럽에서 춤이나 추던 애라 몸이 유연해서 초반엔 제가 밀렸지만 이후 무거운 법정 끼고 다닌 제 팔심이 유용하게 적재적소의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쾡이처럼 이 밉살스런 기집애의 멱살을 쥐고는 귀싸대기를 있는 힘껏 후려칠 때는 그 찰진 소리에 알턴니가 빠진 듯이 지독한 쾌감까지 느껴졌지요. 화장실에서 여자 둘이 머리 잡고 싸운다는 소리에 촉이 온 오빠가 달려와서 그 기집애를 소중히 품에 안아 챙겨나갈 때 저는 어떠한 흉악범죄 피해자의 변호보다 시급하고 인생에 걸린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 제가 먼저 오빠가 아주 질이 안 좋은 애를 만나고 있으며 이 박간의 집구석을 위해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골칫덩이임을 피력했으나 씨알도 안 먹혔습니다. 너 그러는 거 아니다. 변호사면 뭐 오빠 결혼에 감나라 변나라 해도 되는 거야? 네 오빠 눈 높잖냐. 죽어도 안 이쁜 여자는 눈에도 안 든디야. 혼자 저렇게 쭈글거리며 살다가 뒤질라나 보다 하다 지 좋다는 여자 보여주겠다는데 그걸 어찌 말려. 여자가 재혼 일에도 일단 해라 하는 거지. 아, 손주는 봐야 될 거 아뇨. 다 지 팔자요. 미스코리아 나가 친구 딸님이 보여줬는데도 별로라는 놈이요. 저거 지 눈에 안경이라고 딱 박혀있다고. 야, 너야말로 빠져. 변호사 좋아하네. 아버지, 저게 기어이 희주 머리채 잡고 화장실에서 구르고 있더라고요. 희주 어머님이 학력이 짧아도 너무 짧다고 저 탐탁지 않아 한다길래 저거 변호사인 걸로 좀 밀고 나가보려고 했는데
다 망쳤어요. 그 새집부대 애 머리를 그렇게 아, 독하고 징하더라. 머리카락이 이리저리 나뒹구는데 네가 먼저 잡아챘다며? 무슨 법 공부한 애가 그 모양이야? 하긴 저거 5살 때까지도 말도 못하고 그랬어. 우리 희주는 그때 방송 출연했는데 저 못난 게 변호사 됐으니 얼마나 쉽다는 거야. 나나 법대 들어가 볼걸. 꺼져! 기저귀 걸어준 오빠한테 감히 뭘 안다고 이래라 저래라야? 못난 게 깝치고 다니니 한 소리 해줬겠지. 희주가 성격이 화끈하거든요. 저것처럼 음흉하지 않아요. 오죽하면 제가 당시 도둑 누명 받은 것까지 이야기하며 그 실토한 애 찾아 다시 그 얘기를 캐묻고 그걸 또 엄마, 아버지, 오빠 앞에서 주르르 읊었는데도 어려서 그랬답니다. 지금은 철 들었을 거라며 오히려 제가 중학생 때부터 유난스럽게 깝친 모양이라고 제 욕하느라 정신 없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그 기집애 미니홈피를 찾아서 친구들에게만 보여주는 비공개 사진을 입수하여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뭐 남자애들은 기본이고 이루 말할 수 없이 난잡하게 놀았더라고요. 오빠, 그래도 집구석과 부모님을 위해 이런 여자는 아니잖아? 우리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러 오시는 분들 사연 중에 제일로 무서운 게 뭔 줄 알아? 갑작스런 사고? 밤길에 갑자기 강도당하는 거? 아니면 학교건 직장에서 못된 놈 만나서 정신병 걸릴 정도로 시달리는 거? 아니야. 내 집안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거야. 그런 가정은 솜사탕처럼 눈물에 녹아내려. 다른 사건은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의 눈물로 지탱이라도 되는데 안에 썩은 사람 하나로 사건 터지면 흘리는 눈물만큼 가족이 와야 된다고. 오빠, 내가 진지하게 얘가 나한테 한 짓거리 싹 지우고 감정 없이 말하자면 바람기 있고 올바르지 못한 여자 하나 만나면 그 집안도 그렇고 남자 등신데 막말로 내 자식 아닐 것 같은 촉이 와도 눈 감고 사는 집 엄청 많거든? 왜 그런 줄 알아? 정 때문에 그래. 많이 사랑했을수록 그게 피해자한테 독이 돼. 들키고 나서 여자가 이혼하고 애 데리고 사라지는 게 끝이 아니야. 그때부터 시작이지. 설교사 밉고 괘씸해도 애는 애대로 눈에 밟혀. 내 자식 아닌 거 알았는데도 그게 딱 멈춰지는 게 아니거든. 오빠도 그렇지만 부모님은 어떻겠어. 자기 엄마 만나달라고 부탁할 때조차도 걔 우리 뒷테이블에 앉은 남자들하고 눈빛 주고받은 애야. 희준애 걔네 엄마부터 헛바람 들어서 유명했었어.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다시 생각해봐. 오빠 부탁이야 정말. 피토하는 심정으로 특히 오빠에게 읍소했건만 돌아오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똥 싸고 있네. 야, 내가 이날 이때까지 살면서 너처럼 감정적인 애를 못 봤어. 내가 왜 여자 안 만날게? 너 같은 애 만날까봐 그런 거야. 이건 미친년이 따로 없이 아침에 빽빽이 난리치더니 또 점심때는 실실 기분 풀렸다고 쪼개고 다니고. 그래, 너 같은 게 무슨 변호사라고 말렸던 거야. 봐, 지금도 지는 안 그런 척 감정에 호소하잖아. 누가 봐도 중학교 때 당한 거 앙심 품고 있구만. 뒷조사한 꼬라지 봐라. 야, 무섭다. 그리고 추하다. 이렇게까지 희주 잘 되는 게 배 아프냐? 내가 돈이 좀 많긴 많지? 집도 2채고 현금도 제법 되고 이 나이 은행 VIP 드물지. 그래도 이건 아니다. 응? 아직 상견례도 안 했는데 초치고 있어. 너 희주 바람나길 바라냐? 1년차 꼬맹이 주제에 한 50년 해먹은 변호사처럼 약을 팔어? 건방지게. 결국 우리 집에 악의 씨앗이 들어올 위기에 변호사건 나발이건 여전히 비루한 내 처지에서 아무런 방어가 안 되자 나오는 건 선배를 붙들고 하는 신세 한탄뿐이었습니다. 선배님은 집에서 굉장히 대우받고 존경받으시죠? 우리 집은 사기꾼 말은 들어도 제 말은 뭐 지나는 멍멍 개만도 안 날아주네요. 이 주제에 무슨 변호사야. 가족에게도 말빨이 안 통하는데 회의감 드네요. 나도 집에서 내놨어.
벌어먹고 사는 게 용하다네. 맨 공수표나 날리고 말도 별로 못한다너. 아, 집에선 나도 입 닫게 되더라고. 피곤도 하고. 일단 뭔 말을 해도 안 먹혀. 새로 바뀐 법 얘기해주면 듣고 있다가 나 어릴 적 감나무에서 떨어진 이야기나 하고, 그 전까지는 멍청했는데 나무에서 떨어지고 애가 이상해졌다나. 몰라, 난 기억도 안 나. 이거 내가 사춘기 때 써먹은 방법인데 하나 알려줄까? 혈란 씨나 나같이 무시하는 가족을 설득하려면 나 똑똑해요. 나 이제 변호사고 예전에 나 아니야. 안 통해. 예수님도 자기 동네에서는 배척당했잖아. 왜? 누구네 아들내미인 줄 다 알거든. 아무튼 인간이 그래. 내 잘난 가족 인정하는 거 쉽지가 않아. 그럴 땐 그냥 애가 돼버려. 변호사고 판사고 나발이고 중요한 게 아니야. 그쪽에서 우릴 인정 안 했는데 우리만 왜 전공법을 쓰냐고. 저기 판사님 한 분은 가족들이 원래 사귀던 여자친구 반대하고 빌딩에 열쇠해준다는 여자들이 밀어서 상견례장에서 오줌 싸버렸대. 눈 딱 감고 지인 거지. 결국 뒷바라지한 사모님하고 결혼해서 잘 사시잖아? 가족에게는 강경하게 버티는 멋진 모습 다 필요 없어. 안 통해. 인정머리 없다고 욕이나 먹지. 그냥 퇴화가 답이야. 소문도 안 나. 자기들이 창피해서. 어릴 적에 형님한테 오지게 걸려서 후드려 맞을 때도 오줌 지려버리면 슬그머니 내뺐거든. 그렇다고 이기는 게 장땡이야. 우리는 이게 불법도 아니고 말이지. 자기나 나나 얼마나 독한 족속인데 이보다 더할 일 못할까? 하긴 화장실에서 뒹굴기까지 한 걸 생각하니 제가 못할 일은 없습니다. 변호사 대우도 안 해주면서 말끝마다 변호사 토다는 것 보니 제가 변호사가 되는 순간 그것도 우스워진 모양이고요. 선배가 일러준 더럽고 원초적인 방법을 써도 안 되면 집을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모두를 앉혀놓고서 나는 우리 집안을 위해 걔 죽어도 반대해요 하고는 아무 소리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는 배에 꾹 힘을 주고 본격적인 연기를 시작하려 하는데 이게 안 나오는 겁니다. 몸에 젖은 청결한 생활습관과 유기적인 교육의 결과일까요? 퇴근하기 2시간 전부터 화장실을 안 간 상태인데 제 머릿속은 여기 화장실 아니잖아 하며 방출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힘을 주느라 부들부들 몸이 떨리고 얼굴이 시뻘개지는데 이런 저를 보는 세 사람 반응이 왠지 심상치 않은 겁니다. 오랜 침묵과 제 이상한 모습에 낯색이 달라지니 걱정이 되나 봅니다. 야, 박현란, 말을 해. 왜 이렇게 식은땀을 흘리고 애가? 야, 쇼하냐? 어? 가지가지 한다, 야. 오빠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툭 건드리는 바람에 옆으로 쓰러지며 저는 마침내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몰려오는 수치심에 부들부들 떨며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 걔는 절대 반대야. 미안해, 오빠. 엄마의 손에 이끌려 방으로 가 옷을 갈아입은 저는 밥도 안 먹고 잤는데 밤에 아버지가 몰래 들어와서 제 머리를 쓰다듬고 한참을 보시고 가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빠한테 때려치라는 엄명이 떨어졌지요. 현란이가 저 지경이 되도록 반대하는데 우리도 생각이 달라진다. 제 동창이라잖아. 현덕이 너보다 더 내밀한 걸 아는 거야. 노는 것 보니 난잡하기도 하고 아들 장가 보내자고 변호사 딸을 잃을 순 없지. 저 잘나고 똑 부러진 것이 오죽 마음고생이 심했으면 한순간에 망가지네 원. 오늘부로 일절 말도 꺼내지 마. 엄마 아빠는 현란이 말 들을 거니까. 그래도 그 여자가 좋으면 네가 호적 파서 나가. 제 모습에 충격이 심했는지 오빠도 희주 기집애하고 헤어지고 저 일하는데 불러내서 보약 지어준다고 진맥하러 같이 갔습니다. 그런 오빠는 그 다음에 제가 소개한 새언니와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 보조하는 아가씨인데 무척 예쁜 데다 밝고 순진한데 선배 변호사가 추근거리는 것에도 잘 대처하더라고요. 헛바람 든 아가씨는 아니구나 이쁘게 봤는데
언니는 더 이쁘대서 오빠 소개시켜줬더니 한눈에 반해서 진도 쑥쑥 뺐습니다. 희주 그것은 친구들 통해 소식 듣는데 오빠처럼 외모 따지는 남자가 꽤 되는지 지금 3번째 결혼 중이랍니다. 소식 들을 때마다 가슴 쓸어내리면서도 제 사건은 가족의 비밀로 잘 유지되고 있는데 살신성인 투혼으로 불려오를 막은 것은 모두들 기억하고 있어 예전보다 덜 무시당합니다. 여전히 가족들은 변호사인 저를 제일 무시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저는 이런 일이 생긴다면 변호사 체면 내려놓고 망가질 의향이 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